네, 안녕하세요. 안기자의 썰TV 안기자입니다. 아이고, 지금 새벽이 다 됐네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짓거리지 마라, 절대 못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교각사루가 될 수 있다.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달했고, 그리고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이거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오늘 크게 반발했죠. 임대차 3법 폐지는 안 된다. 이러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초 임대료를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이 결국에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집값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도 따라 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멍멍이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전세가가 올라서 이 전세가가 계속 전세가가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매매가가 오른다고 전세가가 오르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임대 공급이 충분하면 전세가가 왜 오릅니까? 공급이 불충분하니까 오르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고 하니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내가 집값을 못 올리니 아니 전세값을 못 올리니 전월세 값을 못 올리니 그럼 미리 올려야 되겠다. 이런 수요도 있겠죠. 근데 미리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격에는 못 들어오겠다. 나는 다른 전세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집밖에 없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릴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임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급등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올랐나요? 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집주인들이 미리 올려서? 집주인들이 왜 미리 올렸나요? 이건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약간의 공공재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 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 통제를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통제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짓누른다? 이게 되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무슨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건도 아니고 죄와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뭐냐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임대차 3법. 작년 7월에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여서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년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난 2년 더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을 하겠다 하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그러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세입자도 나가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들어가거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거나 내 아들 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조금씩 변했지만 전세갱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동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2년을 더 추가로 연장을 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에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5% 이내에서. 더 못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4년을 전세가 급등 없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동산 과태료 어마어마해졌죠. 뭐 지뢰밭이에요. 네. 이건 이번 5월까지 계도 기간이었고 6월에 다시 시행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도입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이거 세원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세입자들이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들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 뭐 크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버리는 거죠. 집주인들이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러니까 올해 7월 이후가 되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한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못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한마디로 뭐 이빠이 올릴 수 있죠. 이빠이 한껏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거고. 그러면 갑자기 4년 만에 급등해 버리면 뭐 2억 아파트 2억 전세 살던 데서 1억 올려달라고 그러면 세입자 결국 또 전세 난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전세를 안 주고 월세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가가 조금은 저렴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도 올라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면서 더 많이 받아버리는 거죠. 뭐 요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2 플러스 2.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나 들어가 살겠다. 우리 아버지 들어가야 살아야 된다. 집 비워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입자는 전셋집을 부랴부랴 찾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 안 들어가 살고 이거 팔겠다. 그럼 세입자가 물을 수 있습니까?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이런 꼼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또 가격을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사례처럼, 자, 나는 집을 팔고 싶어. 그래서 집을 팔았어. 근데 이 세입자가 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 매수자는 나는 들어와서 살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못 사는 거예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에 매매계약을 맺어버렸으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입자, 그리고 매수자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요. 그래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요 지금 세입자한테 퇴거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면 6개월 전에 집을 파는 거죠. 세를 낀 상태에서. 근데 이게 계약만 해서는 안 돼요. 아예 등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등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계약금 받고 중도금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일단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고 나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거주로 들어오는 그때 근저당을 풀면서 못 받았던 돈을 받는 거죠. 요게 복등기라고 합니다. 뭐 복등기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또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이걸 복등기라고 해요.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 집을 팔겠다는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 집까지 못 팔게 하는 거죠. 뭐 이번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새끼고 팔아라. 누가 못 팔게 하냐.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해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새끼고 팔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판다. 새가 꼈어. 그러면 10억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9억? 8억? 갭 투자할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갭 투자 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다 막아놨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내로 제한됐죠. 저는 이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5%가 아니고 나는 20% 좀 올려달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올려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 살겠다. 예?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와. 근데 그걸 나중에 확인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복잡해요. 정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서 얼마를 받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점들에서 부작용들이 꽤 많습니다. 예, 부작용들이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자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야, 잘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 축소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이렇게 헐겁게 만든 임대차 3법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고 온갖 꼼수가 양산이 되고 나쁜 세입자, 나쁜 집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거고 참 법이라는 게 최소한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민간 간의 거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격을 통제를 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4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실제로 겪은 제 얘기와 주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정말 골 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을 팔면서 퇴거 위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퇴거 위로금은 이미 관행이 됐어요. 세입자들은 퇴거 위로금을
얼마라도 많이 받겠다고 가진 방법을 씁니다. 너무 과도한 퇴거 일어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집주인들도 나쁜 집주인들 참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제도 때문에 참 우리 사회가 어떤 갈등만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